안녕하십니까. 본인 등판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MC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기재 양천구청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재입니다. 네. 행복한 교육도시 양천구의 구청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네. 구청장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양천구와는 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SBS 회사에 네네네. 12년 정도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이 만나뵌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고향에 온 것 같고 네.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민들께 네. 그동안 제가 이제 한 100일이 좀 아직 안 됐는데 이제 취임 후에 그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돼야 네. 제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맞습니다.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다는 이런 네. 생각에서 오늘 뭐 저 가감 없이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등판한 이기재는 과연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1968년 5월 11일 원숭이띠. 네네네. 저랑 띠동갑이십니다. 예.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이다, 저. 10살 어려 보이는데. 예. 그래서 10살 어린 겁니다. 그런 거죠? 68년, 저 68년생 아니에요. 깜짝 80년. 놀랐어요. 그래요? 동갑인 줄 아셨어요? 68년생인 줄. 예. 재밌으신 분이네요. 구청장님이 소통이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학력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셨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으셨고, 2022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청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MBTI가 ESFJ. 저랑 같습니다. 그래요? 저랑 같은 게 많아요. 68년생인 줄 아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MBTI가 ESFJ. ESFJ가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MBTI 공유하는데 저 ESFJ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이제 MBTI를 안 하면 예. 젊은 층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해봤더니 ESFJ 나오는데 네. 친화력을 가지고 맞아요. 일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 스타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빗대서 말하면 좀 완벽주의자와 그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가? 와, 전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에 심기일전의 자세로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총선 이후에 3년간 풀코스를 11번 완주했습니다. 3시간 29분 16초의 기록으로 섭 330이라고 합니까? 네, 이거를? 330이라고 있습니다. 취미가 아니시네요? 특기신데요, 거의? 원래 마라톤을 그러면 좋아하세요?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처음 한 거고. 네. 총선에 출마를 할 때 우리 양천구가 마라톤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표 얻으려고 들어갔어요, 클럽에. 네. 득표를 위해서 사실 가입을 했는데 네. 떨어지고 나서 마라톤을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했죠. 예. 네, 그래서 한 3년 했죠. 3년에서 인생의 기록이죠. 지금 현재 3시간 29분. 그러네요. 주로 어디서 뛰세요, 그러면? 저는 목동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네. 양천구에 네네. 5시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5시. 예. 나갈 때마다 한 10km 이상씩 달리고 오죠. 예.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뭡니까? 갑자기. 이거 사진 어디서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같은데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 패션 센스가 있으세요. 모델인 줄 알았네요. 댓글도 재밌네요. 뭘로 바꿀 건지 궁금하네요. 와, 멋진 뿜뿜. 무슨 사진이에요? 근데 언제 찍으신 거예요?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을 좀 오래 모셨잖아요. 제주도지사 아마 재선하실 무렵이었을 거예요. 가서 네. 이제 사진 촬영을 예. 집무실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나도 하나 찍어봐라. 사진사한테. 예. 그때 포즈를 취해서 그냥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좀 찍어주세요 치고는 너무 포즈를 잡으셔가지고 예. 이게 포즈도 그냥 앞에 보고 막 웃는 게 아니라 고개를 45도 각도에 이 턱선이 이게 남자는 턱선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준비하고 찍은 건 아니고요. 예. 그때 평상복 입고 찍은 겁니다. 예. 너무 예쁘십니다. 본인 등판 토크쇼, 이번에는 구청장님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쑥 내려갔다가 그냥 재미 붙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구청장님 파란만장하셨습니다. 39에 인생의 반전이 있지 또
28에서 30살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기재 양천구청장님의 인생 그래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야, 나이대별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대 때까지는 완만했습니다. 예. 이때 학생 때인데 이때 예. 장래희망은 뭐셨어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사실 인생에 큰 동기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도 없었고 아, 그래요? 뭐 다들 공부한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공부한 정도지. 제가 86년 학번이거든요. 86학번. 예, 86학번인데 예. 86학번이 87년 6월 민주항쟁에 최전선에서 싸웠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네. 2학년이었으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대학을 들어가서 세상을 본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한 1, 2년 뭐 돌 좀 던지다가 군대 예. 갔다 오고 이랬는데 예. 저 한 7년 정도 학생 운동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3년 정도 수배 생활도 했고 좀 그 당시 험하게 살았죠. 예, 험하게 살았고 그게 20대 예, 그 중후반까지 20대를 거의 뭐 민주화 운동에 다 바쳤죠. 예,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예,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본 시기가 30대 한 28, 29살 때인가 봐요. 그 당시 운동했던 사람들의 많은 수가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 깨지면서 다시 원점에서 저를 되돌아보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아내를 만났었죠.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소위 그 미팅, 고팅 그런 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고팅에서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춤을 잘 추길래 제가 가서 제 파트너가 아닌데 저랑 사귀실래요? 그랬습니다. 아, 정말요? 아, 첫눈에 반하셔서? 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이때 올라간 게 아내분 때문에 올라간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은 그러면 몇 살 때 하신 겁니까? 26이었어요. 26. 예. 아, 그럼 그래프가 잘못됐네. 예. 아니, 워낙 이게 점선. 아,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아, 이게- 아내분 보고 이걸 만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세부 저- 눈금이 있으면 이게. 그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 아, 그런가. 있어서 얘기를. 아내가 제가 수배 생활 힘들 때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를 힘드셨겠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을 것 같이 같아요.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저랑 이제 같은 학번인데 네. 그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래서 저는 26이면 너무 젊은데 예. 그래서 근데 결혼을 빨리 하자.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겠다 그러다가 그랬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빨리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의 계기는 뭐예요? 그때 이제 수배가 풀렸죠. 92년도였죠. 이제 네. 김영삼 대통령이 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맞아요. 민정부. 이제 수배가 풀리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네. 다시 다녀서 이제 공대생이었으니까 예. 그때는 일자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기사 자격증을 따서 기사 자격증을 따면 네.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오, 이제 건설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건설회사에 예. 그때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결혼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30대 때부터 이제 40대 후반까지는 계속 좀 승승장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렇죠. 예, 좋은 네, 그래프입니다.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한 10여 년을 재밌게 보냈어요. 또 우리 엔지니어들의 그 항상 꿈이 기술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현장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주관식으로 엄청난 시험을 봐야 돼요. 예. 근데 제가 기술사를 30대 중반에 tab니다. 그래서 오. 동기들의 부러움도 받고 승진도 하고 충성받는 직원. 네, 하고 있었는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요 39살쯤에 원희룡 국회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예.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하더니 지금은 다행이지만 이때는 그런 식입니다. 이때가. 여기가 두 분 다 막중한 책임과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부 토론으로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인생에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네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39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승승장구에 네. 그럼 그대로 그냥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제가 아무 일 없이 임원으로 가게 되면 1순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총망되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얘기할 때. 왜냐면 제가 알기도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보람은 있죠. 네, 보람이 그렇죠. 있어서 네. 이때부터 한 10여 년간 이게 공직 생활을 여기서 쭉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이것보다 더 힘든 시기가 갑자기 찾아오니까. 2016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네. 낙선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해서 떨어지지만 예. 저는 좀 약간 타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이제 이 목동 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경선을 7명이 시작을 해서 그걸 경선을 다 돌파해 갖고 이제 공천을 받고 예. 출마하면서 한 번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개표 방송 나올 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제가 되는 줄 알고 아, 그래요? 온 예. 가족이 모여서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예.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예. 우리 양천구 이 목동 지역은 갑지역구라고 하는데 네. 한 24년 동안 보수의 후보가 나와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기재가 나가서 떨어졌다.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잘했던 것도 다 실패의 원인으로 되면서 당신은 이래이래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화살이 오니까 예. 너무 괴로웠어요. 예.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나가갖고 그냥 보좌관이나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원희룡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가급적이면 내부 토론으로 해주시고요.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 걸 이런 오, 것도 있었고 그쵸, 예.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시기죠.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면서 올라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구청장 선거에서 예. 이겼습니다. 네. 늦었지만 이거는 제가 한번 박수도 안 친 것 같아서 예.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인생 그래프를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잘된 거니까 박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당연히 이제 뭐 쭉쭉 올라갈 이거 것.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상 아니지 이거 그리는 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점선으로 그래도 쭉 올라간다는 걸로 장난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되게 멋있습니다. 살아보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남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 이런 굴곡쯤은 한 번씩 느껴보면서 하면은 소감 어떠세요? 인생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는데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려놓고 보니까 제가 봐도 험난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제가 살면서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을 했어도 제가 믿는 철학과 소신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잘 써야 되겠다. 저는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마음속으로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 더 좋아할까 계속해서 알아가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도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인생 그래프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다음은 이제 포스트잇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빨리 그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